비싸다 하는 가격대는 한 350 정도. 분리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커스텀이 가능한 거, 핸들 구멍이 좁다 하면 여기를 좀 넓혀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치도 조금씩 조절이 가능해요. 개개인한테 맞춰가지고 해주는 그런. 스튜디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백성민이라고 하고요. 마모로라는 가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위 시장의 유통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미용사분들은 뭐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가위 회사, 그러니까 미용사분들이 알고 있는 가위 브랜드 같은 경우 대부분 직접 가위 공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위 회사 같은 경우 가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그러니까 주문을 넣는 거죠. 디자인도 대부분 가위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거기서 주문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 매입한 제품을 미용사한테 이제 로고 디자인하고 가격 책정하고 해서 판매가 되는 거죠. 볼트, 너트 형태, 그리고 핸들을 좀 변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제 가위 회사별로 날 형태를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씩 관여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좀 인기 좋은 제품이나 인기 좋은 핸들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 보통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기 제품군이라든지 인기 핸들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위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을 가위 브랜드는 매입을 해서 주문을 해서 들여오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조립하듯이 이 핸들의 이 날 형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재질은 여러 가지 나뉘진 않아요. 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하는 형태. 대부분 근데 저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도 그렇고 가위 유통구조는 다 그냥 그 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작 공정에서 엄청 세밀하게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 과정은 어느 정도 눈에 그려지죠.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진행 과정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드리자면, 철판이라고 하는데 두꺼운 철판을 와이어 딴다고 해요. 와이어 따서 미용가위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거기부터는 이제 사람 손이 계속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듬고 각을 세우고, 예전에는 단조라고 해서 붕어빵 찍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핸들까지 온전하게 제작을 했었거든요. 현재는 핸들은 가성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미용사분들의 손에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핸들은 별도로 제작하고 날 부분만 따는 거예요. 용접이 들어가서 자국이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핸들 결합한 정날이 있고 동날이 있고, 동날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이제 또 세밀하게 결합을 하겠죠. 볼트 너트, 베어링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장을 직접 가기도 하고요. 확인도 하기도 하고, 오더 주문 넣을 때 요청하기도 하고요. 가위를 제작하는 공장들도 나눈다긴 뭐하지만 제품성이 좋은 데가 있고, 조금 이제 저렴하지만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좋은 제품성을 제작을 하는 그런 곳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주문을 넣고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분들이 쓸만한 가위 가격대라고 하면 30만원, 40만원 이상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달라요. 30-40만원이란 가격대 자체도 판매자분들이나 가위시장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디폴트 값을 올려놓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지 쓸만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폴트 값을 올려놨기 때문에 20만원대, 10만원대는 연습용 아니냐 얘기도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그 주변에서도 처음에 인턴분들, 스태프분들이 가위를 구매할 때 주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주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많고요. 오래 쓸 거면 한 자루 사서 비싸더라도 투자한다 생각하고 한 자루 사서 오래오래 써라, 그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거는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커트 스타일하고 뭐 커트 습관이라든지 커트 환경에서 재질만 놓고 재질에 따라서 가격을 매겼을 때 더 값이 나가는 가위를 쓴다면 그만큼 오래 쓰긴 해요. 커트 가위로 예를 들어볼게요. 커트 가위를 쓰실 때 수명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게 가위를 구매할 때 손에 맞춰 커트 스타일하고 환경하고 전체적으로 맞춰서 잘 구매하면 스트레스 없이 오래 쓰세요. 근데 현재 가위 상담하는 형태라든지 그렇게 구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오류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근데 단계 올라가잖아요. V1, V2 막 이런 식으로, 슈퍼골드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단계별로 주문 단가는 막 2만원, 3만원 그렇게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미용 가위 가격 판매가에서 보면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등급을 확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가격대가 높으면 당연히 제품성 자체는 좋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본인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구매했을 때 그거는 적용되는 거고요. 상담도 잘 받아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그냥 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거든요. 개폐해보시고
해보시고 커트 해보시고. 근데 처음에 이몰 커트 해보면 웬만한 가위는 진짜 잘 들어요. 진짜 10만원대랑 30만원대랑 차이 솔직히 못 느끼실 정도로 어느 정도 제품성만 되면 그 차이를 못 느끼고 그냥 부드러운 가위면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커트 가위 부드럽다, 그리고 힘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데, 그게 또 어떤 커트 스타일, 커트 습관이 맞지 않으면 그게 조금만 무뎌져도 밀림이 확 와요. 그러니까 모발이 도망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위 가격대가 높든 낮든 그걸 맞춰서 구매하지 않으시면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비싼 가위 하면은 일본의 브랜드 중에 나루토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만화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 가위를 제가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내에서 파는 에이전시 사장님이 계신데, 저도 영업 자신 없고 막 할 때 비싼 가위를 쓰면 얼마나 당당할까, 영업할 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리고 뭐가 다를까, 저는 그때 갈피를 못 잡았었거든요. 상담하는 방식이나 판매를 해도 컴플레인이 없었으면 했던 마음에 비싸면 좋은 줄 알고 일단 취급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판매는 안 했었는데 그 브랜드에서 취급하는 비싸다 하는 가격대는 한 350 정도 무늬가 들어간 형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커스텀이 가능한 거, 가위는 마음에 드는데 핸들 구멍이 좁다 하면 여기를 좀 넓혀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인치도 조금씩 조절이 가능해요. 개개인한테 맞춰가지고 해주는 그런 맞춤 가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싼 거 같은 거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학원용 가위 가격이 8,000원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냥 다이소 가위도 뭐 같은 미용 가위잖아요. 거기서 조금 고급이 이제 학원 용도 자체가 좀 나뉘는 게, 미용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단 처음에 연습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때 그 정도 낮은 걸 쓰시죠. 그런 형태의 가격을 쓰시는 게 맞아요. 비싼 거 안 비싼 거 차이를 그때도 모르시는데 나중 가서도 모르세요. 가위 시장에 맞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미용 가위 판매가의 기준은 미용사를 얼마만큼 생각을 더 하는지에 따른 거라고 저는 그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걸 크게 생각해요. 시중에서 지금도 80에서 100만 원 넘는 가위를 제가 40만 원대에 판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주문 넣었던 공장에서 주문을 거부를 하신 거죠. 입김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 주문이 안 되지 해서 당황을 해가지고 여쭤봤죠. 거기 이모님이 계신데, 혹시 그럼 지금 주문 넣었던 다른 업체들도 주문 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그랬더니 맞대요. 주문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싸게 팔았으니까 주문 안 받겠다가 아니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문 거부를 하신 거죠. 업체의 단합이라고 보면 단합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위시장을 딱 놓고 보면 그쵸?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거기에 좀 반하는 드럼베니 같은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고 업체가 잘 선정이 돼가지고 제품성 너무 좋게 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저도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딱딱딱 미용사분들이 보면 놀랄만한 내용들이 다양해요. 그런 걸 준비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나갈 거예요. 일단 그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제조 공정 생산 과정에서 다이소 가위 같은 경우 대량으로 생산되겠죠. 전국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사람 손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완성되는 데까지 사람 손이 거치기 때문에 제조 공정 이제 단가나 이런 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더 기술력이 좋은 분이 가위를 건드냐, 그 차이가 크죠. 저렴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저렴한데 진짜 제품성이, 그러니까 블런트 가위, 커트 가위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괜찮은데, 티닝 가위 같은 경우, 숯 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빗살 있죠, 사이사이 블레이드나 이렇게 다치잖아요. 빗살 사이 이제 제조 공정에서 얼마나 거치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제품성이 되면 매끄럽게 빠져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저렴한 형태 같은 경우는 많이 거칠겠죠. 그럼 모발을 이렇게 찍고 뺄 때 이 사이사이 여기에서 이제 모발 좀 긁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큐티클을 하든지 모발 보호막을 좀 긁어내는. 근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런 가위는 웬만하면 대부분 쓰진 않으시고 제 기준에 한 10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것만 쓰셔도 그런 걱정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커트 느낌이라든지 얼마나 더 부드럽게 나가는지, 그리고 가위 자국이라고 해서 모발을 이렇게 티닝으로 찝잖아요, 수치는 거. 그럼 이 부분이 얼마나 자국이 덜 해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지,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많이 구매를 하시죠. 실력이 좋은 분이 좋은 가위를 썼을 때 실력이 향상된다기보단 본인의 실력을 내기에 되게 좋다, 퍼포먼스를 100% 내기 좋다 이거죠. 비싼 미용 가위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만큼 직업적으로도 자기의 일을 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인 부분이 일단 크겠죠. 장비가 좋아야지 이제 그런 기능을 100% 발휘한다고 생각하셔서 구매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오래 쓰려면 비싼 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싼 걸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청담이나 강남이나 압구정이라든지 거기서 좀 잘 나간다고 하시는 그 미용사 원장님들, 그런 분을 타깃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청담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경우는 단가가 높잖아요. 미용 가위를 비싼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데를 또 노리겠죠. 가위 가격 측정되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가위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남들 파는 정도, 대체적으로 기준 자체를 조금 개폐감이 부드럽고 커트감이 부드럽고 재질 이 정도 나쁘지 않네 하면 가격을 높여요. 높인다는 것도 어느 정도 높이는 경우도 있겠는데 진짜 판매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용 가위를 판매자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제가 혼자 했을 때는 몰라가지고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가위 회사에 취업을 해서 거기서 주임으로 이제 처음 직급을 달고 실제로 영업을 나간 첫날에 130만 원인가 팔았어요. 가위 한번 볼게요 하시더니 딱 보여드리고, 종류는 제가 알잖아요 당연히, 블런트 가위, 티닝 가위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시더니 집어보시고 이거 괜찮네요 하시더니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이거 뭐지? 저는 가위를 잘 모르잖아요. 고객이 그냥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회사에서 배운 대로 이거는 이럴 때 좋고 그냥 장점을 얘기하죠. 좋은 것만 알려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또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건데 상술이 진짜 커요. 교육 자체에서도 판매 목적으로 알려주지 구매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교육을 또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게 가장 컸고요. 가위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제품 똑같더라도. 공장에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주문해서 매입해서 로고하고 볼트 조금 바꾸고 막 만져가지고 판매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책정 기준은 그냥 미용사분들 생각하는 마음에 따른 책정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비싸야지 이제 좋은 걸 인식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그냥 높여도 미용사분들은 모르기도 하고 판매자분들도 가위를 모르는데, 아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 깊게 배우고 판매하기보단 그 가위 회사의 소속으로서 판매 목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가 아니라 알질 못하는 딜러분들도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마음이다. 제 각각인 게 어느 정도 비싸야 좋다는 것 때문에 가격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는 이 정도 남아도 괜찮아, 미용사분들이 좀 더 즐겼으면 하는 가격, 저는 그걸 선호하는 거고, 시중 가격은 좀 높다고 생각 드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얼마에 팔겠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미용 가위 사용 기한, 그거를 조금 이제 틀을 잡고 말씀드려야 되는 게, 티닝 가위, 슬라이싱 가위라고 있거든요. 질감 테크닉 가위. 그 두 가지는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정도 쓰는지 궁금하신 건 커트 가위에서 말씀드릴 건데, 커트 가위 같은 경우는 딱 몇 년 쓸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사람마다 다른 것도 있고요. 커트 환경하고 커트 스타일하고 그런 거에 따른 차이가 있고, 또 구매하실 때 커트 스타일, 커트 환경, 커트 습관 이런 거에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본인한테 딱 맞는 가위를 구매하셨느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본인 쓰시기 나름이긴 해요 솔직히.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그만큼 잘 케어가 되는 AS를 받으시면 그만큼 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고 나시면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오래오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를 찝는 게 뭐냐면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본 브랜드라든지 전통이 있는 브랜드, 예를 들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전통이라든지 그 브랜드만의 가치, 그런 거라든지 그 브랜드만의 특수한 그 모델이라든지 특수한 핸들이라든지 그런 건 되게 존중해요.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대신 그런 브랜드의 판매가가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고, 일제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제가 찝는 가위 시장의 가격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판매가를 너도 나도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제 관점은 그래요. 이게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되시겠지만, 가위 판매가 이루어지면 인센티브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드 현금에 따라서 5% 10%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까 제가 판매했을 때 순이익이라든지 어느 정도 들어온지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걸 팔아야지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 많이 남고, 또 그런다면 또 비싼 걸 팔려고 하고. 제가 일본 브랜드 가위 회사 소속되어 있을 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들어가서 주임으로 직급을 달고, 그러니까 매출이 1000만 원 나왔다고 쳤을 때 일반 회사 부장급 이상은 가져가지 않나. 그냥 직원이. 가위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하는 분들에서 조금을 떼서 이제 이익으로 챙기겠죠. 판매자가 회사보다는 더 가져가요. AS 가격 같은 경우는 방문하는 딜러마다 차이가 있긴 해요. 어떤 분은 2만 원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3만 원, 4만 원. 제가 들었던 거는 6만 원까지도 들었어요. 가위 한 자루 수리하는데. 근데 보통 저는 직접 제가 진행을 하는데, 저는 2만 원을 받고 있고요. 보통 AS 과정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미용사분들이. 그러면은 대개 그 지역별로 소규모 공장이 또 있어요. 가위 수리하는 그런 공장, 제작하는 곳에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가위를 수리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수리 전문이시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곳에 딜러들이 택배로 보내거나, 갔다가 수리가 되면 가서 수거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긴 해요. 전 2만 원이요.
2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척부터 폴리싱과 광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보통 가위 AS라는 것 자체가 가위를 나를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라도 좀 갈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까지. 근데 이거를 상처 이상으로 가는 경우는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날폭이 어느 정도 두께가 유지가 되고 그 형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형태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커트감 자체가 뚜걱거리거든요.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피하지 못하시고 수리를 받으셨다가 AS 가면 가위 망가져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은 적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초창기 때 영업할 때 그때 저한테 가위 판매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원장님이죠? 아니에요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기친 놈 막 이러면서 90만 원의 가위를 구매하셨는데 수리 갔다 와서 가위 다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리 업체도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미용사 분들 입장에서. 아니 기분 좋게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게 하고 가위 회사는 공장을 끼고 있다고 하지 않잖아요. 가위 회사가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도 가위 공장을 알면 예를 들어서 뭐 검색해가지고 가위 공장 딱 있어요. 가서 제가 가위를 팔겠습니다 하면 진짜 허락만 해주면 가위 들여서 파는 거예요. 지금 가위 시장은 말 잘하고 잘 챙김을 받는다는 뉘앙스를 이제 주게 되면 꾸준히 막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지금 상담 방식도 그렇고 이제 영업 방식 자체가 잘 쓰고 있어도 방문해요. 꾸준히 방문하기 때문에 방문했는데 가위 불편해요. 가위 불편한데 원인은 또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 살 때가 됐다 하면 자연스럽게 구매가 또 이루어지고 그런 영업 형태가 순환되고 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업종이 몰라서 그렇지 헤어 디자이너로 계시다가 미용 가위 업종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미용사분들은 가위 회사한테 이제 챙김을 받는다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 감사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또 가위 회사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거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가위 시장을 만들려면 가위 공장이 잘 돌아가야겠죠. 그럼 가위 공장장님은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가위 회사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미용사 입장에선 가위 가격이 부담 없고 필요할 때 필요하지 않을 때 구분 잘 해주고 그래서 가위를 즐기게 된다면 그게 진짜 좋은 가위 시장이 아닌가.